개헌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4년 중임제 하겠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겠다. 비례대표는 상원으로 돌리겠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양원제를 하겠다. 그런 일을 3년 동안에 마친 다음에 2028년에 물러나겠다. 그래서 2028년 그때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나는 시기잖아요. 그때 나는 딱 떠난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년 뒤에 물러난다.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비슷한 얘기겠죠. 네. 비슷한 얘기인데 뭐 그 우리 김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1987년에 6공화국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5공화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화국을 1로 3김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이 이제 그 모여서 개헌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6공화국 헌법인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 군사 정권 이후에 상당히 민간 정부로 넘어서는 굉장히 유혈 사태 없이 넘어가는 전 세계에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순조로운 정권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5년 단임제입니다. 네. 5년 단임제는 사실은 그 네 분이서 야 내가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제가 8년 4년 중임제로 하면 8년을 하니 나는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5년 단임으로 하자라고 네. 결정한 거였고 그때 당시에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권 이게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가자는 어떤 시대적 그런 요구 사항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단임이 필요하다. 이게 장기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1987년에 그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 5공화국의 이 5년 단임제는 너무나 정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폐해가 너무나 많이 등장했어요. 일단 4년 총선,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하고 이게 한 대통령이 두 번의 선거를 치르기도 해요. 5년 네, 동안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중간 평가이기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은 5년 안 됐지만 벌써 선거 2번 치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치르고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야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무슨 협친이 타협이니 정책이니 이런 것들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증발돼 버리고 그저 생경한 투쟁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4년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바꿔서 총선과 같이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절대 안 돼요. 왜? 국회의원들이 결코 한 달이라도 자기 임기를 줄이려고 안 하고 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들 역시 자기가 조금만 유력해지면 거기에 절대 이제 안 하죠. 절대 안 하려고 그 그러고. 이전에는 그렇게 다 외칩니다. 네. 그러다가 자기가 후보가 되면 네. 내가 언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은 대개 보면은 잠룡 지지도에서 2등부터 나머지는 다 개헌 얘기하는데 1등은 절대 얘기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못을 박아서 네. 2028년도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때 같이 대통령 선거하고 일치를 시킵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이 얘기 좀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뭐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어린 나이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 나오려고 예상하시는 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누군가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젊은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다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이 되면 결국 개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임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갈등과 낭비, 소모 이런 것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3년까지 필요 없고 6개월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2년 6개월은 뭐 하려고요? 아닙니까? 아니죠. 3년 다 걸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국회의원하고 임기 맞추려다 보니까 그걸 맞춰야죠. 임기를 맞춰야 돼. 어차피 개헌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유, 그건 없죠. 너무 큰 아마 헌법 소원 들어오고 난리 날 겁니다. 네, 그쪽은 이미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스스로 물러난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그건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이고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안 줄입니다. 하루도 안 될 겁니다. 아니 국회 안 출입해 보셨어요? 하루도 안 될 거예요. 하루도. 하루도 안 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날짜를 박아서 그런데 희생하겠다. 그거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그 임시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도 개헌과 3년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됐든 가령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좋고 한덕수 총리 쪽으로 여론이 좀 모이면 출마를 하셔서 나야말로 정치에 아무런 사심이 없는 사람이므로 이제 개헌과 차기 대통령 선출할 때까지만 내가 잠시 막고 물러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지지가 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이제 네. 그 나왔다가 들어갔지만 네.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마 그 지점을 지금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2028년에 이제 다른 분이 대통령 5년 하고 4년 해서 이제 4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032년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출마하고 트럼프처럼 예, 실없는 얘기했습니다. 예. 네. 한동훈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년 체제는 위대했다. 위대했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은 호언철폐 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자기 직선제로 손으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 뽑자. 체육관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87, 60 민주화 항쟁이 위대했다는 말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국 사태로 금이 갔다. 그리고 줄 탄핵과 계엄으로 무너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모르겠습니다. 이 신문 인터뷰는 긴 이야기를 좀 막 거두절미 잘라버리니까 앞뒷말을 좀 더 짐작을 해야 되는 그런 패단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의 줄 탄핵도 한 가지 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도 한 가지 원인. 마치 한동훈 대표는 엊그제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사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비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저는 그냥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인식이다. 예, 그게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잘된 건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다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있었던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6대 4나 7대 3 정도로 경중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요? 글쎄, 근데 뭐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줄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이 나온 것이지 만약 줄탄핵이 없었다면 계엄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줄탄핵을 했다고 해서 계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또 옛날 얘기 하게 되는데 대통령한테는 그거밖에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그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그 탄핵도 다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도 4대 사긴 했지만 아니 그 사이에 기각됐잖아요. 다 직무가 정지되고 부분적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그렇- 그런 현상이 계속 중첩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는 무너지지 예. 않겠지만은 행정 기능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 기능은요. 현저한 곤란이 빠진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 정부가 한 달씩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소 잡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자기가 이런 식의 계엄이 용인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이재명 대표를 보시죠.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엄을 안 하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 그 무슨 뜻입니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위험하다는 것은요. 제 보세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개인적인 공격이 돼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보시자고요. 친형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 그다음에 형수에 대해서 했던 정말 귀로는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쌍욕 그다음에 무슨 뭐 법카를 사용해서 무슨 뭐 초밥을 샀느냐 소고기를 샀느냐 제수용품을 샀느냐 그다음에 성남 FC 뭐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검사 사칭에 이제는 뭐 내가 계속 봐왔던 부하도 모른다고 하지를 않나 이런 얘기들이 점철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야 저분은 권력을 잡기 위해선 무슨 짓도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무슨 짓도 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본인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지난번에 공천학사를 봤어요. 박용진 같은 사람을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그래도 주변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선택해줘서 압승을 거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네. 모아 네. 불러다가 쉽게 얘기하면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몰려가서 네. 그 의원들 사무실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진이 안 붙어 있다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아니, 그런데 김 의원님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 네. 반대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공천 학살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네. 이재명 쪽에서 본다면 그 네. 이재명 쪽 내부 논리로 본다면 이재명처럼 지금 선거를 치르는 선거 족족을 압승을 거두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천을 할 때 어마어마한 그 불법을 동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지난번 총선은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이긴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 겁니다. 아, 또 그렇게 네? 분명히 그렇죠.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압니다. 우리가 그때 20%포인트 앞서고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들어서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린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고 어. 대파 뭐 흔들고 예, 뭐 R&D 예산 뭐 예. 이틀 막 끌어내고 이런 것들 의정 보면서 갈등,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문제. 맞습니다. 그 공천 갈등이 있을 때요.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있고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20% 포인트까지 앞섰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압승을 갖다 바친 갖다 것이다. 헌납한 겁니다. 헌납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그런데 성공했다고 비상계엄을 그 뒤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잠룡들 가운데 선두 자리의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거요. 우리 당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진 다음에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저쪽에서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줄탄핵을 시키겠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도 좋다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없어도 원위치가 되던데요. 되죠. 한동훈 대표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네. 그쪽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네. 한동훈 대표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그렇게 선택하시겠죠. 뭐.